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맞죠? 고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까지 했고, 요번 시험에 이제 다들 연립이 안 들어가기는 했어. 그지? 근데 이제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부정 방정식 때문에 일단 우리 반은 끝냈거든. 그래서 지금 뭐 너희들 마플 시너지 연립 방정식도 다 끝나 있는 거 맞죠? 그죠? 잘했어요. 다 풀려 있는 거 맞지, 성호? 여러 가지 방정식. 그래서 이쪽 건너뛸까 하는데. 네. 다 풀려 있지? 그래. 자, 그쪽은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부등식까지 해서 저기 어디냐? 도형까지 쭉 끝내보도록 합시다. 요번에 일단.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한 내용보다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 진행할 거고요. 일단 여러 가지 부등식 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 중에 요걸 다시 가지고 와야 돼. 어디냐면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관계에 대한 녀석. 요 녀석들. 오케이.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단 방정식이 뭐야? 명호야? 일로 와. 정신 안 차려? 일로 와. 제대로 대답을 하세요. 방정식이 뭐야? 다시 물어본다. 네. 일로 와. 뭐야? 방정식이. 말할 걸. 왜 모르지? 방정식에서 뭘 구하는데? 해가 뭔데? 또 말장난. 해 또는 근이 뭔데? 방정식에서 뭐 하는 놈인데? 성호야, 방정식이 뭐야? 응. 그렇지. 그걸 방정식이라고 하지. 까먹었어? 기억하세요? 네. 자, 그게 방정식의 정의지. 그거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기는 합니다.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그거 맞아. 뭐라고 했어, 방금? 어, 어. 그렇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도록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영호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등식이 뭐지? 알아? 항등식 맞죠? 자, 거기까지는 그냥 등식의 정의, 방정식과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설명이고 내가 원하는 답은 그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세트를 맞춰놨잖아. 뭐 함수.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에서 말하는 방정식이 뭐야?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얻은 식, 등식.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라는 놈이 꼭 내가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너희들 머릿속에 자동이 되어 있어야 돼. 나중에 너희가 수능 모의고사를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쪽 수능 수학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 첫 번째, 뭐 방정식과 함수를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못해요. 언제 두 함수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구하는지, 언제 방정식을 두 함수로 뜯어내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그냥 마플 시너지에 나오는 대표 유형 같은 문제만 항상 나오겠니? 아니잖아. 표현 방식 하나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걸 조금만 생각해서 읽어보면 당연히 교점을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 교점을 구해야만 하거든. 그러면 우리 연립해야 되고 연립해서 얻은 식이 방정식이잖아. 알았어요? 그렇게 함수와 방정식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간다.
그래서 두 함수에 대해서 뭐다?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럼 두 함수를 뭐 해놓자? 노란색으로 갈까? 두 함수를 뭐 해놓자? 두 함수를 뭐 하자?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연립하자. 알았죠? 그렇게 얻은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뭐 fx 는 gx라고 할까? 보통은 뭐 이 양식까지 하겠지. 자, 어쨌든 이 녀석에 대해서 방정식의 뭐다? 실근을 구하라고 했다. 그리고 실근이 곧 뭐다? 교점의 x좌표다. 여기까지 했던 내용, 거기서 2차까지 더 세부적으로 넘어가면 이게 언제?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좀 전전? 2차 함수 바로 앞에 있는 녀석. 맞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나오는 그 녀석에 대한 내용이잖아. 알았음?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부등식의 생김새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 자, fx가 gx보다 크대. 뭐 gx가 클 수도 있고. 어쨌든 크다라는 게 뭐야? fx가 크다라는 게 gx보다 크다라는 게 뭔 말이야? y 좌표끼리 비교했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fx가 크다는 건 곧 두 함수의 y 좌표끼리 비교했을 때 fx가 더 크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질문을 해보자. 너희들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좌표 평면이야 여기. A가 위에 있어, B가 위에 있어. 자, A가 Y좌표가 커, C가 Y좌표가 커. 그렇지. Y좌표가 크다는 건 결국 뭐로 생각하면 된다? 위에 있다. 맞나요? 그래서 두 함수끼리 비교를 합니다. fx와 gx라는 함수 값끼리 비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Y좌표끼리 비교했을 때 더 크다. 얘들아, 얘가 fx고 얘가 g야. 지금 내가 나타낸 범위만 생각을 해보면 fx가 위에 있니? gx가 위에 있니? fx가 위에 있죠. 우리 명호는 왜 대답을 못할까? 오늘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네. 대답 안 해도 맞을 거야. 아, 예. 물론 기본적인 질문에서. fx가 위에 있어, gx가 위에 있어? 다시 한번 fx가 커, gx가 커? fx가 큰 겁니다.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두함수 중 좀 씌우자. fx라는 함수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뭐다? 부등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또는 오늘 내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내용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내용 중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한 식이다. 두 번째, 그러면 이번 시험 때 방금 말했던 그 내용도 당연히 기억해야겠지만 이번 시험 기말고사 때 또는 다음 시험 또는 내년에도 계속 부등식은 뭐 해서 만든 거다? 두 함수 중에 위에 있는 함수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부등식과 함수와 부등식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극대화되는 게 바로 수1과 수2예요. 수상도 있기는 하지만. 알았지? 수상은 약간 그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함수만 가지고 기본적인 2차 함수, 1차 함수 정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이라서 쉽거든. 알았죠? 알았죠? 자, 간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난도 유형이 하나씩 있었어. 어디? 방정식 중에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방정식을 얻고 방정식의 실근을 찾으면 함수의 교점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맞지?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질문을 하면 이걸로 찾는단 말이야. 근데 방정식의 도구, 2차 방정식의 도구였던 근해 공식이나 판별식과 같은 놈들을 써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었어. 그 경우는 함수로 해석을 하러 돌아갔었는데 기억나니? 어떤 유형이었는지? 기억 안 나니? 이번 중간고사 범위였는데 근의 분리라고 하는 녀석 기억나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큽니다.
또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또는 두 근 중 한 놈은 1보다 크고 다른 놈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근에 대해서 크기를 알려주는 녀석. 1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뭐 했다? 함수로 돌아가서 풀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등식 중에도 그런 녀석이 있어. 자, 부등식에서는 어떤 경우를 우리는 함수로 해석을 하러 돌아갈 거냐면 특수한 해를 가지는 경우, 그때 함수로 해석을 하러 돌아갈 거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 외 나머지 기본 문제들은 함수 얘기를 오히려 부등식으로 넘겨와서 푸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야.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그게 아닌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다? 오히려 함수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적인 의미로 찾으러 갈 겁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아니지, 오늘은 다 못할 수도 있고, 부등식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저 녀석들이에요. 딱 두 녀석이야. 알았지? 함수에 대한 내용에서 위아래 찾으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부등식으로 만들어서 풀자. 또는 기본적인 부등식을 풀자. 근데 기본적인 부등식을 풀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하자? 함수로 돌아가자.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알았어? 자,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요. 자, 일단은 요 녀석보다 먼저 2차 함수 좀, 2차 부등식 좀 하고 돌아올게요. 알았죠? 여기 있다. 809번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너희들 다 풀 줄 알 거야. 그지? 이 바로 뭐 하러 갈 거잖아. 부등식 풀어봐라고 하면 뭐 할 거잖아. 여보세요? 성우야, 저거 풀어봐. 해를 구해봐라고 하면 뭐 할 거야? 아, 뭐 할 거잖아. 뭐 할 거잖아. 근해 공식을 쓴다고? 근해 공식을 왜 쓰는데? 뭐 할 거잖아, 명호야. 뭐 할 거잖아. 뭐 할 거잖아. 인수분해 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인수분해 할 거잖아. 그래. 맞지? 자, 간다.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1과 4 마이너스. 그래서 x의 범위가 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나왔고 1보다 작고 나왔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6개겠지 뭐. 뭐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자, 이제부터 왜 저게 나온지 알아야지. 맞죠? 그래서 먼저 뭐 한다? 이게 큰 흐름이고 일단은 여기서 뭐 한다? 부등식 자체를 그냥 푸는 방법. 뭐? 2차 부등식을 풀러 가보자.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본적인 부등식조차 원래 어디서 온 거다? 함수에서부터 온 거다. 까먹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부등식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ax 제곱에 플러스 bx, 잠깐만 한 줄 띄우고 쓰자.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든 작거나 같든 크든 크거나 같든 똑같은 내용이라서 작다 가지고 풀게. 알았죠? 자, 이 녀석은 뭐다?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y는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0이라는 누구? x축이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을 거야. 그 두 함수에 대해서 뭐 해놓은 거다? 부등식을 만들어 놓은 거다. 자, 근데 누가 더 작아? 2차 함수가 더 작아. 그 말은 뭐야?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다시 한번 쓸게요. y는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그렸을 때 뭐 한다? x축보다 내려가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만든 식인 거야. 알았음? 알았음? 근데 만약에 x축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치? 내려가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뭐 요만큼의 범위로 나올 수도 있고
알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쳤을 때 이 점이나 이 점을 우리는 x축과의 뭐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부르지. 교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은 뭐야?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뭐 할 수 있다면 a의 x-알파와 x-베타의 꼴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x축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만나는 점이 바로 뭐네? 알파 베타가 된다는 얘기네. 왜? 방정식의 근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x축보다 내려온 부분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뭐다? 일단 인수분해를 통해서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를 쓰면 되겠지. 이렇게 흘러오는 게 바로 뭐야? 2차 분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 부등식을 만났네, 바로 인수분해 해야지, 이게 아니라 부등식을 만났네, 이것들은 결국 좌변을 가지고 만드는 함수와 우변을 가지고 만드는 두 개의 함수끼리 비교했을 때 두 함수 중 얘가 아래로, 거기 왜 자꾸 쳐다보지? 그래. 나 줄게. 자, 두 함수 중에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범위를 찾으세요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부등식이다. 맞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x과의 교점을 먼저 찾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인수분해라는 걸 하는 거야. 이해되었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한번 가봅시다. 무엇을요? 자,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그때 둘 다 만약에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리고 둘 다 내가 아직 쓰진 않았지만 둘 다 만약에 a가 양수인 상황이라면 결국 둘 다 함수는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생기고 x축과 이렇게 돼 있고 만나는 점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인 게 뻔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무조건 x축보다 내려가는 범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뭐 알파 베타의 값만 바뀔 수는 있겠지. 좀 더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이동한다거나 함수마다 그건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생긴 모양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야. 두 번째, 밑의 경우라면 무조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방정식, 손좀 깨자. 인수분해가 되는 방정식을 기준으로 가주면은 0보다 작은 놈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다? 두 근을 가지고 만드는 뭐다? 사이범위입니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누구? 0보다 큰 경우의 2차 부등식은 무조건 근을 풀어주고 나면 뭐 나온다? 작작큰큰. 작은 놈보다 작다, 큰 놈보다 크다라고 해서 작작큰큰이라고도 불러.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라는 근을 갖게 되겠지. 물론 뭐를 반드시 맞춰 놓은 상황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자마자 인수분해 할 거야. 왜? 부등식은 함수와의 교점끼리 딱 만나도록 한 다음에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라는 놈을 가지고 갈 거거든. 그래서 만나는 놈을 경계로 해서 뭐 사이범위, 바깥범위 이렇게 갈 거니까. 그거를 자동화해 놓는 게 이번 단원 초반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만나자마자 너희들이 당연히 풀 수 있는 거. 왜 풀 수 있지? 항상 이렇게 풀 거니까. 최고차에서 양수로 맞추고 인수분해 되는 경우라면.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최고차에서 음수인 놈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뭐 해주세요? 최고차의 개수부터 맞추고 시작하세요. 알았죠? 자, 810번 빨리 풀어놔요. 넌 눈이 없니? 이게 안 보인다고? 이 정도면 좀 심한 것 같지 않니? 야, 이게 안 보이는 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810번이겠지, 미친 자야. 아니, 일단 300번대가 없는데 무슨 말한,
네가 프린트를 보면 아 대충 700번 되네 800번 되네 범위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칠판을 딱 봤더니 아 한 10번 정도로 끝난 것 같다 하면 810번 아닐까?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자 가자 2차 분홍식 어떻게 풀면 돼요? 인수분해 하러 가기 전에 최고책에서부터 영수로 맞추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명호야 한 번 더 갈까? 자 영어도 작가도 같으면 되고 인수분해 대응한대요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x의 범위는 작으니까 어느 범위? 4의 범위로 갈 것이고 요 과정 만들어지는 마이너스 2와 요 과정 만들어지는 2분의 3 사이에 있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정수만 찾아주면 뭐뭐뭐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과 1까지 몇 개? 4개가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됐죠? 네.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냐면 자, 절대값은 뭐 따로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방정식 판별식 쓰세요라서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얘기가 한참 여기 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몇 번? 825번입니다. 자 너희들이 직접 한번 더 풀어보세요. 가자. 요거 어떻게 풉니까? 사실 딱 보자마자 A는 얼마? 마이너스 4 B는 얼마? 3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 쓴 거야? 2차 방정식의 근각의 관계. 얘들아 방금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 온 것도 사실은 부등식을 푸는 도구가 인수분해야? 절대로 아닙니다. 뭘 끄덕끄덕이야? 아닙니다. 근해 공식을 쓸 때도 있을 거야. 근해 공식이 부등식의 도구야?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쓴 게 뭐야? 근각에서 관계. 근각에서의 관계 또한 부등식의 도구냐? 절대로 아니에요. 다 뭐야? 2차 방정식 거야. 근데 우리는 부등식 내용을 풀기 위해서 방정식의 풀이를 몇 개를 빌려오고 있을 뿐입니다. 뭐 아직 안 쓴 근해 공식과 방금 쓴 인수분해와 지금 쓴 근각계세 관계 같은 방정식의 도구들을 부등식에서 빌려오는 거야. 그때 왜 빌려오는지는 알고 쓰라고. 당연히 쓰면 되지 뭐가 아니라고. 이게 나중에 표현이 바뀌고 고난도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너희들이 풀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쓰는 것과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했던 것 같으니까 그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정식의 도구인 그 1, 3 더해서 4 만들어서 부호 바꿔서 A를 구한 마이너스 4 구한 것과 1, 3을 곱해서 B가 3입니다라고 한 놈을 부등식에서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방정식이 뭐잖아? 함수에서 교점에 대한 내용을 한 거잖아. 그럼 근과 계세 관계의 그 근의 합이나 근의 곱은 교점끼리 만나는 점의 즉 교점에 대해서 뭐 한다? x 좌표끼리 더한 거고 x 좌표끼리 곱한 거잖아. 그래서 함수고 그 함수에서 위아래 관계를 만드는 게 부등식이다 보니 뭐 할 수 있거든. 넘어올 수 있거든. 그거는 생각하고 갑시다.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A는 뭐 어떻게 구한다? 두근의 합을 부호 반대로 B는 어떻게 구한다? 두근의 곱을 부호 그대로.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알았지? 이렇게 푼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냐고. 예. 자, 이번에는 별표 하나 치고 갈까요? 자, 826번 바로 밑에 겁니다. 풀어보세요. 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당한다고 봄. 주변 확인 잘 안 하고 학원 올 때 가방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잘 확인 안 하고 교재가 정답지인지 교재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 가야겠네가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 좀비 마냥 걸어서 화장실 가는 그런 놈들. 그런 놈들이 많이들 걸리는 게 아닐까. 물론 걸린 사람이 100% 이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자, 가자. 자, 벌써 처음부터 사실 이거 딱 보자마자 의문 드는 애들 있을 수도 있어. 나중에라도 너희들도 그런 거 생길 수도 있다. 잘 봐. 0보다 작은 큰데요. 왜 사회법이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최고차의 개수는 장난을 좀 쳐놨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이게 개수 부호 자체가 틀려서 당연히 너희들은 마이너스 곱하겠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좀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땐 다른 생각들을 함께 해가지고 만드는 거 있을 거야. 알았지? 지금 이건 완전 베이직이잖아. 노말 터프로 가면은 분명히 그걸 생각하게끔 만들 거라고. 그때 너희들이 의문 가지면서 이거 문제 옳은 것 같아 하면서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지 마. 이게 사실 너희들도 틀려보면은 문제를 틀려봐서 알잖아. 학교 시험이든 뭐 학교 시험을 공부하는 과정이든 기출문제든. 풀어올 때 주로 틀린 문제들이 뭐야? 가라는 조건 해석지가 잘못해놓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나다 해서 이거 아닌데? 아닌데? 다시 풀어봐도 아닌데요? 다시 풀어봐도 아닌데요? 근데 이제 그걸 숙제로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풀어준 거 들어보면 아, 나 실수했네. 두 번, 세 번씩 다시 보는데도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야? 그거에 빠져있기 때문이거든. 알았죠? 그래서 그런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걸 나는 계속 평소에 이제 일러주는 것 뿐이고. 어쨌든 갑니다. 연모가 큰데 사입범이란 건 문제 오류가 아니라 뭐다? 아, 제곱책에서 음수인가 보다. 당연 짓고 확인하고 가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걸 먼저 쓰고 시작을 한다. 알았음? 물론 지금은 너무 쉬워서 필요 없고. 어쨌든 얘가 주어졌으니까 뭐야? 원래 이거였겠지. 그지? 그지? 근데 여기다가 뭐 한 거야? 양변에 A라는 걸 곱하면서 최고차익에서 뭐 했잖아. 음수가 되면서 그때 부등호 많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겠지. 그래서 1차의 개수 이용해서 A는 뭐다? B는 뭐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알았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7, 2번 나오겠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2차 부등식입니다. 뭐요? 요거까지 해서. 어디? 유형 12번, 11번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 12번은 뭐 여기서 뭔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의미 없고. 알았지? 크게 의미 없고 요것들은 내가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냥 함수 얘기를 가지고 온 거야 이미. 기본적인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도 부등식 풀 때도 이미 우리가 함수란 걸 내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유형 12번은 따로 나는 설명 안 할게요. 원래 함수 거거든. 부등식은. 알았지?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부등식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 13번부터는 특수한 해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 이제 아까 강조했던 요거예요. 알았죠?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풀어본 부등식들은 전부 다 어떤 부등식이다? 사입범이나 바깥범위로 나오는 녀석.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자, 기본적인 해를 갖는다라고 해요. 물론 이거는 꼭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 이름도 내가 부른 이름이라서. 알았음? 기본적인 형태의 해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아, 물론 꼭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냐? 그건 아니야. 인수분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유리수 근에 대해서만 나오지 무리수 근이나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 일반적인 해의 알파 베타의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방정식에 근이 들어올 수 있다. 즉 뭘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찾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자주 나오진 않겠지만. 알았음? 어쨌든 사입범위나 바깥범위로 나온다. 이게 뭐다? 기본적인 해.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다루러 가냐면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뭐? 특수한 해를 갖는다. 그래서 이 녀석을 아예 저 유형 13번부터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유형들이 다 그건데 걔네들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가지고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교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편이고요.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생김새가 다르냐? 아, 그건 아니고요. 근의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근을 일러줄 때 어떻게 일러준다? 이렇게 사입범위나 바깥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 모든 실수. 다른 말로는 항상 성립이라고도 하겠죠. 그 다음에 또는 해가 없다. 이런 경우들이 특선해의 좀 독특한 예시 중 하나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분명히 부등식인 건 뻔해. 부등식인데 마치 방정식처럼 딱 하나 나올 때 알파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는 4가지 종류가 바로 뭐다? 특수한 해입니다. 자, 이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은 반드시 뭐 해서 풀어야 돼요? 그냥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게 아니라 뭐? 반드시 제발 부탁이니까 뭐 해주세요? 함수로 해석을 해주세요. 함수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근의 분리해서 뭐라 불렀었어? 그냥 양변에 yy 붙여달라고. 알았지? 그리고 그 y를 붙여서 만든 각각의 함수를 가지고 뭐 해주세요? 그래프를 좀 보라고. 근데 근의 분리보다 훨씬 쉬운 이유. 그래프를 그리기만 하면 돼.
얘네들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한 판축을 본다.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판축은 보지 않는다. 이런 막 그 다음 과정까지 외울 게 많았지만 얘는 끝이에요. 그냥 함수로 두 개 yy 붙여서 뭐 해주세요? 그래프만 그려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알았지? 알았지? 자, 간다.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 처음에는 아마 좀 바로 나오네. 839번. 자, 다시 한번 문제 좀 쓰고 갈게요. 뭐 하래? x제곱에 플러스 mx 플러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주어졌어. 생김새는 그냥 일반적인 부등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잖아. 그런데 이 녀석이 뭐 한댄다? 항상 성립한다. 혹은 다른 말로 모든 실수를 그대로 만든다. 어때? 특수한 행거 발견했어? 그럼 특수한 행거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하러 갈 거라고? 특수한 해니까 뭐 하러 갈 거라고? 함수로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함수로 만든다는 것 자체를 특별한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에 나는 해석이라는 말에 좀 힘을 실어주지. 그지? 그래서 자, 함수로 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y와 y로 부른 다음에 그 각각의 함수에 대한 말 그대로 표현을 바꿔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흰색으로만 한번 써볼까?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를 근으로 갖는다. 이 말을 함수에 대한 명칭으로 좀 바꾼다고. 근해 분류에서 많이 했었지. 보자. 일단 방정식에서는, 즉 근해 분리에서는 뭐라고 해석했어 처음에?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라고 하면서 시작했을 거야. 왜? 등호수니까. 교점을 찾기 위한,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해서 만든 겁니다 라는 생각 까먹지 말라 그랬지. 부등식은 뭐야?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라고 읽어줍니다. 왜? 크다라며. 그지? 크다라며. 크다라는 거는 뭐거든? 두 함수 중에서 큰 놈이 위에 있습니다. 더 위에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뭐야? 앞에 있는 함수가 이 함수보다 뭐? 위야 아래야? 위에 있다. 언제? 항상. 이거 한 줄 써주는 거. 고작 글자 6개 썼어요. 맞죠? 고작 6자 썼습니다. 저거를 함수로 해석한다고 한 거야.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것뿐. 해석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름이 거창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다. 어쨌든 그럼 이거에 맞게 뭐 하자? 이제 그래프 그리러 가자. 자, 이 함수 그려봅시다. 뭐예요? 쇽. 최고차이계수 양수인 거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이 함수 그리자. 이거 뭐야? y는 0. x축. x축보다 어디에 있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둘이 어때? 붕 떠있지. 다른 말로 고치면 두 함수가 뭐 했어? 만나지 않았어요. 함수 두 개가 만나지 않는다를 식으로 쓰면 뭐야? 모르나? 방정식에서 나오는 놈. 힌트. 뭐? 모르나? 판별식. 그래서 부등식인데 뭐 하라고 한 거야? 판별식을 쓰려고 한 거야. 다시 한번. 두 함수, 어떤 함수? 지금 y는 뭐시기, y는 뭐시기. 이 두 함수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만나지 않는다는 걸 식으로 쓰면 뭐라고? 방정식에서 나오는 판별식. 알았지? 그래서 뭐 합니다? 판별식을 씁니다. 성어 방문학 때 나랑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꼭 2차 부등식에서 헛소리들 진짜 많이 한다 그랬어. 요번 기말고사 원방 어렵지. 직방 어려울 텐데 걔네들은 너희가 까먹어서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푼지를 까먹어가지고 질문을 많이 할 거야. 근데 부등식도 어려워. 왜 질문 많이 하는 줄 알아? 아는데 거꾸로 써서. 왜?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한 건 자꾸 공식화해서 외우거든.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명호야. 작아야 돼요. 왜? 만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너네들은 어떻게 푼다고? 안 한다고. 안 그리고 풉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하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풀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자 나중에는 그래프 그릴 거야 안 그릴 거야? 나도 안 그릴 거야. 진짜 시험에 임박하면 안 그릴 거야. 시험에 임박하기 전에는 내가 그래프를 계속 그리라고 할 거고
시험에 임박해서 이제 우리가 기출을 다루는 동안에는 강조는 하겠지만 바로 뭐로가 판별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하게?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꼭 하는 질문. 그때 방학 때도 겪어봤지? 그때 우리 반도 몇 명 겪었던 거 기억나거든. 네가 그랬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자, 판별식을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꼭 애들이 내가 바로 판별식 쓰면 된다 그치? 하면 애들이 네 해요. 그럼 판별식 0보다 뭐 해야 돼? 하면 0보다 커요 이러고 있어. 또는 내가 먼저 0보다 작아요 맞지? 하면은 어떤 애들이 격동해. 그러다가 막 한참 풀이하고 있으면 쌤 근데 왜 판별식 0보다 커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왜 그래? 평소에 그림을 내가 그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안 그린 거야. 오케이? 자, 어디 갔어? 판별식은요. 부등식을 푸는 도구가 아닙니다. 0보다 큰 부등식이지만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풀 때도 있고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등식이지만 0보다 크다라고 풀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너희들이 판단해야지. 알았지? 자, 간다. 어쨌든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판별식 쓰자. 뭐예요? m제곱에 마이너스 4m에 마이너스 12. 0보다 뭐하다? 작다. 맞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풀면 돼요? 아, 인수분해 되네요. 2, 6. 그래서 m의 범위는 뭐다? 0보다 작으니까 사입 범위. 그래서 이거다 그렇지. 답 어디 있어? 4번? 응,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되냐고? 예. 자, 문제 한번 니들이 풀어보자. 헛소리 하시면 진짜 혼납니다.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일단 843번 풀고 계세요. 번호 더 써놓을게요. 어? 허리가 아파? 그런가 본데? 잊지 말고 해피 해피 띵스. 자, 번호 보이나? 여기 5개입니다. 다 한번 풀어보세요. 843번. 자, 뭐 처음에 일부러 내가 뭐 조금 생각하게끔 만드는 문제를 먼저 주긴 했는데 뭐 똑같죠? 얘들아,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뭐 루트 어쩌고저쩌고가 실수가 된다. 그게 뭐야? 루트 속이 뭐 하자? 루트 속에 있는 놈, 저 x에 대한 2차식이 뭐 하자? 뭐 하자? 얘가 뭐 하자? 어떻게 되자? 그래. 다 풀었다며 이 새끼들아. 왜 말을 안 해? 루트 속에 있는 게 당연히 양수 아니면 0이 돼야 된다. 그죠? 음수가 되면 허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이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라고. 그럼 뭐야?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뭐 했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뭐 또는 모든 실수를 근으로 갖는다는 뭐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이 나왔지? 그럼 뭐 해야 된다? 함수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얘 y, 얘도 y.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난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위에 있도록 그리고 만나도록만 성립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그럼 뭐야? 얘가 여기 있으면은 얘가 여기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위에 있거나 만나기만 하세요라는 얘기는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잖아. 꼭 만나는 곳이 있으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보자. 첫 번째, 뭐 하거나, 접하거나, 또는 뭐 하거나, 두 함수가 만나지 않거나. 그러니까 뭐로 풀어야 돼? 판별식으로 풀어줘야 되겠지. 판별식 계산하면 뭐 나와요? 4분의 1이네. 뭐 나와요? k제곱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0보다 뭐 해야 돼? 말 안 해? 적거나 같아야지. 만나지 않으니까 작다. 접하니까 같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범위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입니다. 됐나요? 알았나? 대답해라. 화내기 전에. 자, 847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47번, 50번 아마 두 문제가 똑같은 풀이일 텐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뭐 해주세요? 성립해 주세요. 그래서 또 뭐야? 이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뭐 하다? 모든 실수네. 모든 실수라는 거는 어떤 범위네? 특수한 해네. 그죠? 그래서 또 뭐 하러 갈 겁니다? 함수로 해석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y라고 이름을 붙여 봅시다. 여기는 2차 함수와 여기는 2차 함수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뭐 한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부등식에서 뭐라고 이름 바꿔서 해석합니까?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아래에 있거나 또는 만난다. 형아 말 안 해? 아래에 있거나 또는 만난다. 됐죠? 그러면은 뭐야? X축의 아래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위로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위로 올라가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뭐? 우리가 앞에 중간고사 범위 공부하면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 다룰 때부터 내가 계속 강조했던 녀석 하나 있을 거야. 뭐? 제일 처음에 2차라고 하든 그냥 부등식을 주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면은 무조건 주의하세요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릴 때부터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뭐? 이거 안 찾으면 무조건 큰일 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기들은 다 미친 보기들인 거야. 양수 쪽이 왜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건 날리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엔 뭐 아니면 뭐? 그럼 뭐 아니면 뭐? 만나지 않거나 접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풀 거야? 4분의 D로 풀 거야. 1-a제곱에 플러스 2a. 0보다 뭐 해야 됩니까? 또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못 찾겠네가 아니라 아까 했지. 근해 공식 쓰라고. 근해 공식을 써보면은 짝수 공식 쓰면 됩니다. 1분의 1 풀마 루트 2. 됐죠? 그래서 뭐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 또는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뭐?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알았음? 네. 다음 50번. 50번도 내가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뭐 최고차항 계수가 미지수를 포함했거든. 그것 때문에 주의를 하라고. 자, 어쨌든 일단 뭐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최고차항 계수 미지수네 조심하면서 일단 함수를 해석합니다. 맞나요? 자,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뭐 하면 돼요? 함수인데 작다 아닐걸? 아까도 내가 말 안 하고 넘어왔는데 작다를 읽으면 안 돼. 보다 아래에 있다. 언제?
항상. 그래서 뭐예요? 자, 이렇게 풀어야지. 그럼 이미 벌써 뭐 하나 정하고 시작한 거야. 1-4의 부호. 뭐 한다? 음수다. 알았음? 자, 그리고 나서 둘이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습니다. 붕 떠 있네요. 맞죠? 그래서 판별식을 갑니다. 1-A의 제곱에 플러스 3의 1-A. 0보다 작아요. A의 범위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A는 뭐라 그랬어?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답에는 크게 관여하진 않네. 맞지?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다 해서 1번 빵 하면은 틀리지. 자, 어디가 틀렸을까? 방금처럼 똑같이 풀었잖아. 근데 뭐가 틀렸어, 이번에는? 딱 두 글자 때문에 방금 풀었던 47번과 풀이가 달라진 거야. 뭐 하나 빠졌게? (2차)라는 말 한 적 없지. 그럼 지금 우리가 푼 거는 2차처럼 푼 거는 우리가 푼 거잖아. 뭐일 때 푼 거다? 1이 아닐 때만 푼 거야. 2차처럼 푼 거는. 그러면 1이 될 때는 우리가 직접 대입을 해서 다시 풀어봐야지. 부등식이 성립하네. 답을 포함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이번에는 그냥 부등식이었잖아. 내가 일부러 47번에서 강조 안 하고 왔어. 사실은 47번에서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미지수일 때는 무조건 조심. 2차일 때는 그래프에 최고차의 계수 부호 정하는 거 조심. 그냥 부등식이라고 할 때는 2차라고 말 안 하고, 그때는 뭐다? 2차의 계수가 0일 때는 우리가 따로 한 번 더, 2차일 때는 부호 확인까지 한 번 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좋아하는 문제는 뭐겠어? 당연히 이거겠지. 그냥 부등식. 왜? 애들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 별다른 함정 안 주고 저 단어 두 글자 딱 뺐다 그래서 애들이 함정이 졸라 많이 걸리거든. 생각보다 학교 애들 진짜 많이 때려요, 문제. 알았어요? 자, 간다. 조심하시고. 855번. 2차 함수에 대하여 2차 분수를 만족시키는 해가 없도록. 해가 없다잖아. 그지? 없다잖아. 그럼 뭐다? 역시 특수한 해지. 해가 없다잖아. 여태까지 했던 거는 해가 다 있었지. 모든 실수로 있었든 일반적인 해로 있었든. 근데 이번엔 뭐? 해가 없지. 없는 것도 다시 말하지만 뭐라고? 특수한 해라고요. 그럼 뭐 해야 되겠네? 함수처럼 해석해야겠네. 일단 부등식 만들고 생각하자. 뭐다? 해가 없다. 자, 그럼 특수한 해는 역시 함수로 다시 계속하자. 이건 뭐 fx로 이름이 있으니까 fx로 할게 그냥. 이 함수 가. 이 함수 보다. 뭐 한다? 아래에 있다. 언제? 그런 경우 없음. 맞죠? 다시 한번. fx라는 이 함수가 x축보다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 내려가지 말랐으니까 어디에만 쓰는 얘기야? 딱 x축 또는 위에만. 그래서 뭐?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만나지 않았거나 접하거나. 맞죠? 그냥 내려가지 않는 건지 내려가거나 접하지 않는 건지에 따라 문제가 완전 달라진다.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 뭐야? 또 판별식. a제곱에 마이너스 9a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되게 희한하죠? 아까는 큰데 작다로 풀었지만 이번엔 작은데 작다로 풀었고, 아까는 등호가 있었을 때 등호를 붙였었겠지만 이번엔 등호가 없는데 붙이죠. 그걸 외울 거야? 외우지 말라고. 100% 헷갈려. 이걸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수를 하는 거라고 일부러 요 유형에서 내가 항상 얘기해 주는데, 애들은 뭐예요? 자꾸 판별식 써요. 특수원을 갖는 2차 분식 어떻게 풀어야 돼? 하면 애들 전부 다 판별식이요 이러고 있다고. 틀린 거는 아닌데 1학년 동안에는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봐야 너네 학교 시험에서 몇 문제야? 5문제 미만이야, 얘들아. 그 5문제 미만을 위해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할 거야? 그 시간 절약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러다가 실수 2개씩 하는데
그냥 차라리 거기서 그래프 그리는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다 맞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A의 범위는 뭐다?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 몇 개? 10개. 되었나요? 끝. 다음. 아우 다리야. 863번. 이번에는 뭐야? 2차 부등식이야. 그 앞에 있는 한 3개 정도 문제들은 전부 다 뭐야? 다 이거지. 뭐 x가 2가 근이다. x가 마이너스 1이 근이다. x가 3이 근이다. 이러고 있지. 그런 같은 유형이 같이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두 유형은. 그것도 똑같아. 부등식인데 해가 정수해 딱 하나 있대. 이상하잖아. 정수해란다. 그냥 해가 딱 하나 있대.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하나 빼고 전부 다래. 그것도 이상하거든. 특수한 해거든. 그때도 뭐 하자?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간다. 이 함수 가. 이 함수 보다. 해석은 사실 너희들이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지 딱 정해진 건 없어요. 크다. 그럼 우리는 뭐로 해석했어 아까? 위라고 해석했지. 그리고 범위 항상 썼지. 어느 범위에서? x가 3 말고 모두 다. 왜라고 하자. 왜 항상. 그냥 3 말고 나머지에서는 항상 위에 있대. 그럼 3에서만 위가 아니란 얘기지. 그럼 뭐야? 접한다는 거야. 언제? 3에서. 끝! 답 나왔죠? t는 3. 3. 알았죠? 됐나요? 예. 후. 그러고 나서 이제 유형 19번, 20번으로 가면은 뭐에서부터 출발? 함수의 그래프에서부터 출발.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건 전부 다 뭐? 부등식에서 그래프로 해석해서 출발. 근데 이제는 뭐?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으로 출발. 거꾸로. 알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내용은 사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 연립까지는 안 낼 건데 뭐 낼까 안 낼까 좀 고민 중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푸는 게 일단은 숙제예요. 알았죠? 물론 뭐 유형 이 번호까지는 한 건 아니야. 뒤에 더 있을 거야. 알았죠? 뭐 어떤 거? 함수의 해석까지는 지금 무조건 낼 거고 연립까지는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해서 내가 숙제 카톡을 보내놓을게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 부탁이니까 그래프 그려야 돼. 뭐 어떤 경우에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에. 알았지? 그리고 특수한 해가 뭐뭐뭐뭔지도 기억해 두세요. 모든 실수, 해가 없다. 하나의 실수, 하나 말고 모든 실수. 알았지? 잘 가요.